자, 이번에는 이제 단위 임펄스 함수, 단위 충격 함수라고도 하고요. 이 녀석이 뭐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요 녀석의 어떤 함수를, 그쵸? 뭔가 ut가 등장했네, 그쵸?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a로 나누어서 또 극한을 취한 거죠. a가 0으로 갈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일단 ut에서 여기 ut-a를 뺀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t축과 y축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ut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1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 이게 바로 ut였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떤 그래프였습니까? 요 녀석은 바로 ut를 t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a에서 지상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a만큼 늦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한 이런 형태의 식이었죠.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u t-a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ut에서부터 이 파란색 u t-a를 빼면 뭐 0이야, 0 빼봐야 뭐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이것을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0을 빼니까 뺄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데 여기 뒤부터는 이제 1에서부터 1을 뺀 거죠.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시 0이 돼 버리겠죠. 0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 버리는, 형광펜으로 표현된 이런 형태, 뭔가 쿵 하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재는 이 값이, 아이고 펜으로 갑시다.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1. 얘가 1이 되면서 지금 이런 모양의 노란색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것이 이거고요. 자, 거기에 a분의 1배를 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함수값에 사실상 a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였다면, 함수값이 지금 1이었다면 이제 이 녀석을 다시 그리자면 이 상황에서 여기 t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지금 이 녀석이 0을 유지하다가 이제 더 이상 1이 아니라 a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a분의 1배 확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이 y값이 a분의 1이 되면서 이제 유지되다가 여기 a가 되는 점, 여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0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속에 있는 이 함수가 바로 이 노란색 함수였다면 거기에 a분의 1 배한 것은 이제 이 녀석이 뭐 a가 1보다 큰 수라면 좀 줄어들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a분의 1 탁 이 상황을 유지되면서 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을 보면 이 녀석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a로 볼 수 있고, 여기 가로 세로 여기 a 곱하기 a분의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이가 1인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대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녀석의 극한, 이 a 값을 지금 0으로 보내버리겠다 그 얘기죠. 지금 이 그래프는 사실상 지금 여기 t0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넓이가 1인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단위 임펄스 함수 이러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t0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t0 플러스 a인 곳, 그 다음에 t0 마이너스 a인 곳,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니까 2a가 됐죠. 2a. 그리고 그때 함수값이 2분의 1이어도 어차피 얘네 둘의 곱은 1이 되죠. 그러면서 역시 이렇게 갖고 있는 함수,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어떻게 보면 임펄스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간격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a 값을 0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a 값을 0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결국 t0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얘기죠. 이 녀석도 얘를 향해서 달려가고 얘도 얘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니까 결국 뭡니까? 바로 이 녀석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 여기 이 녀석도 폭이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되지만, 넓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 여기, 즉 이 폭은 줄어들지만 이제 이 y폭은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갖고 있는 넓이가 1이 될 테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 간격이 아주 조밀해지면 바로 여기가 줄어들면 여기는 엄청 커지면서 이런 함수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 A가 0으로 갈 때라고 하는 것은 T0인 그 순간에 사실상 넓이가 1인 쿵 여기서 갑자기 뭔가 펄스가 하나 딱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단위 임펄스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이런 거다 정도만 사실 알아두면 돼요. 응? 단위 임펄스 함수가 뭐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고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요. 아, 면적이 그냥 1인 함수고 이때의 이 A라고 하는 간격이 좁아지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얘가 쿵 하고 뭔가 그 넓이가 1인 신호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단위 임펄스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임펄스 함수도 역시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이제 라플라스 변환 정의에 의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t 2의 마이너스 st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보니까 자, 이 녀석 이제 더 이상 정적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를 해보니까 이건 사실은 이 극한을 뭐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아무튼 구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일단은 생략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극한을 구해보니까 결국 얘는 S분의 S가 되면서 1이 된다. 아하, 단위 임펄스 함수에 우리가 로피탈 변환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결국 얘가 1이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로피탈 정리고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보니까 1이 된다. 외워야죠. 그래서 단위 임펄스 함수 델타 t라고 하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건 1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외우자 그 얘기지. 자, 이번에는 단위 경사 함수로 가보는데요. 일단 자, t하고 tut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크게 구분 없이 쓸 거예요. 우리가 뭐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 정도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t라고만 해도 ut가 곱해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죠.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가 t하고 ut 사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y는 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얘는 요 녀석을 의미했지만 y는 tut다 그러면 이것은 단위 계단 함수가 시간이 0인 곳에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0을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얘는 요걸 따라가는 이런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TUT였죠. 그래서 아무튼 T와 TUT를 앞으로 뭐 같은 거다 이렇게 취급해도 좋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 0인 시점으로부터 이제 살펴볼 테니까. 그래서 얘는 요 녀석이 바로 이제 y는 t라고 하는 기울기가 1인 함수죠. 이건 1차 함수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죠. t 앞의 개수가 기울기를 뜻하고 얘가 1인 함수 이렇게 진행되는데, 즉 이 tut 이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t의 마이너스 st죠. 인테그랄 이 라플라스 변환 정의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아무튼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봤더니 결론적으로 S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진다. 외워야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얘는 t라고만 해도 좋아요. t라고만 해도 좋고 ut가 붙어도 좋고 떨어진 거 붙은 거 큰 차이 없지. 0보다 이 0보다 무한대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t라고 하는 요정의 라플라스 변화는 얘는 s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달라 그 얘기죠. 오케이,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상수함수로 가서 역시 ft라고 하는 것이 상수함수 어떤 k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사실은 k와 ku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얘기지 앞에서 얘기한 거랑.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아하, 뭐 이건 정의에 의해서 쓴 거고요. 결국 이 u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했던 게 뭡니까?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 ut를 라플라스 변환했던 것이 바로 s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그 녀석의 k가 곱해져 있다, s분의 1의 k가 곱해졌다. 즉 이 단위 계단 함수 요 녀석의 그냥 k가 곱해진 형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는 거죠. 외워야 돼요. 이제 결과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K다. 이것은 얘와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K에 얘는 UT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얘기지. 그것은 지금 S분의 K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함수, 시간에 관한 함수. 우리가 FT는 시간에 관한 함수고 우리가 FX를 뭐 X의 N제곱 형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X에 관한 다항함수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도 시간에 관한 다항함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T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녀석을 역시 라플라스 변환 정의에 의해서 T의 N제곱 위에 마이너스 ST 강조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ST 이걸 해주면 결과만 기억하자고 그랬지. 얘는 T의 N제곱은 S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 알고 계시죠?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죠. 얘가 하나씩 줄어들어가면서 1이 곱해질 때까지 곱하는 것을 우리가 n 팩토리얼이다.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어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자, 외워야 되죠. 결론적으로 tn제곱은 요건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거 했었죠. 라플라스 변환 자, t 했었죠. 이게 단위 경사함수라고 해서 요것을 n을 1일 대로 보면 되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1제곱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s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결국 s제곱분의 1. 오,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 한번 들어서 t의 세제곱 요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n이 3이면 여기다가도 n 대신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어볼까요? s에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4제곱이 되고 그리고 3 팩토리얼인데 3 팩토리얼은 3에서부터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s 4제곱분의 6이 되어서 이게 바로 답이 된다. 이렇게 공식에 적용해 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지수함수로 가서 자, 이제 t에 관한 함수가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at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역시 대입된 거죠. 자, 이것을 해보니까 결국 이 녀석은 s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복부호 동순이다. 복부호 동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복합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부호는 동순 같은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다시 얘기하자면 라플라스 변환의 2의 플러스 at 제곱 이거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s 마이너스 a분의 1 이래야 되고, 자, 라플라스 변환 2에 여기가 마이너스 at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결국 얘가 s 플러스, 그쵸?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외워야 돼요. 이거 정적분 하지 않기로 했지. 외워주세요. 외워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at 제곱의 라플라스 변화는 s의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구나. 즉 이런 지수함수가 이런 분수함수가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죠.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에 역시 라플라스 변화를 해보면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요 녀석의 라플라스 변화를 해보면 여기가 공식대로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로 가보면요. 일단 삼각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 지수함수로서 jx가 바로 얘는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와 동일한 식이다. 이게 바로 오일러 공식이었죠. 이걸로부터 사실은 뭐 이거 사인 오메가 t가 나온 거다. 뭐 따로 외울 건 없고요. 따로 외울 건 없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결국 이 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서 아무튼 이 정적분을 해보니까 결국 이 값이 얻어지더라. 자,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요. 요 녀석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여기 사인 오메가는 오메가. 반드시 외워야죠. 그러니까 이 값하고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인 만약에 AT 요 녀석에 관해서 라플라스 변화를 하라 그러면 S제곱 플러스 여기 A제곱분의 A가 온다는 거. A제곱분의 A. 사인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외워야 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역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아무튼 표현이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적분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는 지금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분모를 쓰고 있죠. 코사인일 때는 여기가 S가 온다는 거. 그래서 사인일 때는 여기에 오메가가 왔었죠. 코사인 오메가 t는 여기가 밑에 동일하지만 이때는 S가 온다는 거. 둘을 잘 구분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위가 가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코스 요리를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가 사우 오메가 사우 사위가 가면 코스 요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위가 가면 사우가 가면 코스 요리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저는 자 사인 오메가 t는 여기 오메가 사우 코스 요리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외웁시다. 밑에는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하이퍼블릭 사인 오메가 t 이 녀석도 사인과 사실은 동일한데 여기가 사인에서는 플러스였던 것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것밖에 없죠. 앞에 볼까요? 사인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였는데 여기도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하이퍼블릭도 거의 형태는 똑같은데 이것만 바꾸면 되고요. 여기도 사우가 가면 코스 요리. 코스. 이 녀석도 이거하고 똑같죠. 분모는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코스 요리. 얘는 사우가 가면 코스 요리를 해준다. 자, 이 정도 이제 외워야 되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사실상 이게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두 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녀석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과 같다. 그쵸? 우리가 이 녀석을 라지 fs, 이 녀석을 라지 f2s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것들에 적용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것과 같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상수 A배를 한 뒤에 A배 FT를 한 것에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그냥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A배 한 것과 같다. 이것도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직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것도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게 외울 거 아니죠. 이런 성질이 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0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이런 선형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갑시다. 이 정도는 알겠죠? 0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A배를 하거나 B배를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다가 A, B배를 한 것을 더하기 빼기 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실추위 정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 강의 이어서 해봅시다.